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사사키의 포스팅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관심은 어느 팀과 계약하느냐입니다. 밤 나이팅게일은 현재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30팀 모두 계약을 원하고 있다. 30팀 모두 다저스일 것으로 믿고 있다. 이처럼 다저스가 정배인 상황에서 반전을 노리는 팀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입니다. 사사키의 현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오타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만다라트의 최종 목표가 8개 구단 1순위 지명이었던 오타니는 정말 그렇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8개 구단 1순위는 노무가 달성한 적이 있지만 고졸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마음을 바꿔 메이저리그에 직행하기로 하고 자신을 뽑지 말아달라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계약이 유력한 팀은 다저스와 보스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사의 심장을 가진 팀이 있었으니 니포넴 파이터스였습니다. 니포넴은 오타니를 뽑기 1년 전 스가노를 1순위로 지명합니다. 스가노는 외삼촌인 하라가 감독으로 있는 요미우리가 아니면 입단하지 않을 거라 선언했고 다른 팀들은 지명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니포넴은 스가노를 지명한 다음 추첨해서 승리해버립니다. 스가노는 공언대로 니포넴 입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년을 푹 쉰 다음 단독 1순위 지명을 받고 요미우리에 입단합니다. 졸업 유예를 했기 때문에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던 스가노는 1년 동안 몸을 만들면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많이 봤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요미우리에 입단했기 때문에 포스팅이 불가능했던 스가노는 내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가노는 마에다보다 한 살 어린 1989년생입니다. 니포넴은 2년 연속으로 1순위 지명권을 날릴 수도 있었지만 오타니 설득에 성공합니다.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하면 투수만 할 생각이었던 오타니는 투타 겸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니포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사키는 입장이 오타니와 달랐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아버지와 조부모님이 사망하고 집이 쓸려 내려가면서 동생을 업고 대피해야 했던 사사키는 전학을 간 학교에서 이재민 친구들과 야구를 합니다. 야구 선수는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오사카 출신인 다르비슈가 센다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혼슈 출신인 야마모토가 큐슈 학교에 진학한 것처럼 중학교 때 두각을 나타낸 사사키에게도 야구 명문고들의 입학 제안이 옵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고시엔에 함께 가자며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여름 고시엔 출전권이 걸린 마지막 대회에서 공을 너무 많이 던진 사사키는 감독의 결단으로 결승전에 등판하지 않습니다. 사사키의 오우나 토고는 오타니의 모교인 하나마키 히가시 고교에게 패해 고시엔 진출이 좌절됩니다. 사사키도 눈물을 쏟습니다. 도우쿠에 대한 애정이 이 정도로 각별했던 사사키는 오타니처럼 메이저리그에 가기보다는 도우쿠가 연고지인 라쿠텐에 입단해 자신의 우상인 다나카처럼 라쿠텐의 에이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사키는 돈을 많이 벌어 지역사회를 돕고 싶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순위 지명권 추첨에서 라쿠텐이 아닌 지바 롯데가 승리하면서 사사키의 꿈은 날아갑니다. 입단을 거절할 것이 두려웠던 지바 롯데는 회심의 카드를 던집니다.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을 때 보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지바 롯데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지만 1년 전 사사키 측이 제보한 걸로 보이는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 결국 4시즌 만에 보내주는 점에서 약속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바 롯데는 투구폼 교정과 몸 만들기에 1년을 투자할 만큼 사사키에게 정성을 쏟습니다. 사사키도 4년 동안 394이닝에 그치지만 승리 기여도 17.5를 기록합니다. 사사키에 대한 오해는 사사키가 지바 롯데를 메이저리그 진출에 발판 정도로 생각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활약을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는 사사키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사키에게 했던 약속이 부메랑이 될 줄 몰랐던 지바 롯데는 결국 약속을 지켰고 이적료를 거의 챙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는 선수는 총액의 20% 수준을 받는 반면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는 선수는 계약금의 25%만 받기 때문에 사사키의 계약금이 $300만 면 $75만 받게 됩니다.
오릭스가 야마모토로 5,062만 달러, 요시다로 1,540만 달러, 니포넴이 다르비슈로 5,170만 달러, 오타니로 2,000만 달러, 라쿠텐이 다나카로 2,000만 달러, 히로시마가 마에다로 2,000만 달러, 스즈키 세이야로 1,462만 달러를 받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스팅 진출 선수가 돌아올 경우 KBO는 원 소속팀으로 돌아와 4년을 뛰어야 FA가 되지만 일본은 곧바로 FA가 되기 때문에 사사키와 인연은 끝난 셈입니다. 미안할 수 있는 지바 롯데에게 사사키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스팅 시작 시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국제계약 보너스가 많이 남아있는 순위는 1위가 250만 달러인 다저스, 2위가 214만 달러인 볼티모어, 3위가 148만 달러인 양키스로 트레이드를 통해 다른 팀에서 더 가져오지 않으면 다저스의 250만 달러가 최대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5일에 리셋이 되면 8팀이 755만 달러, 6팀이 690만 달러, 양키스, 매츠, 보스턴, 샌디에고, 에인절스 등 12팀이 626만 달러, 휴스턴과 세인트루이스가 564만 달러, 다저스와 자이언츠가 가장 적은 514만 달러를 가지게 됩니다. 12월 2일 전에 포스팅이 시작되면 협상 기간이 최대 45일이기 때문에 2024년의 한도 내에서 1월 15일 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2일 이후 포스팅을 시작하면 1월 15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보너스 머니를 쓸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2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양키스는 15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사사키 본인은 계약금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지바 롯데가 받는 돈이 조금이나마 늘게 됩니다. 포스팅 시작 날짜가 가장 중요한 팀은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는 내년에 보너스 머니가 600만 달러지만 탈탈 털어 쓴 올해는 2,200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포스팅이 12월 2일 이전에 시작되면 샌디에고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샌디에고가 기대고 있는 첫 번째는 다르비슈의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사사키는 실익보다는 본인의 신념과 명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 WBC 때 다르비슈 스쿨의 가장 열렬한 수강생이었던 사사키가 다르비슈를 각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샌디에고 측의 기대입니다. 사사키는 다르비슈가 준 샌디에고 티셔츠를 입고 탁구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르비슈만큼 중요한 존재는 에이전트인 조엘 울프입니다. 오타니의 에이전트가 네즈 발레로인 반면 조엘 울프는 야마모토와 센가의 에이전트이자 다르비슈의 에이전트입니다. 지난 여름 다르비슈는 동생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제한 선수 명단에 오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못해 제한 선수가 되면 연봉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은 다르비슈를 제한 선수 대신 부상자 명단에 넣어 연봉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다르비슈가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결국 제한 선수가 되지만 연봉을 주려고 했던 프렐러의 태도에 울프는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울프는 사사키의 에이전트가 될 전망입니다. 다르비슈와 샌디에고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사이들러 구단주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이번 PS에서도 공을 던지기 전 패치에 손을 올렸던 다르비슈는 경쟁력을 잃게 되면 남은 계약을 스스로 끝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사사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년 연봉이 사치세 기준을 넘게 될 샌디에고는 머스그로브가 뛸 수 없고 킹과 시스는 시즌 후 FA가 됩니다. 메릴 같은 저연봉 선수가 마운드에도 등장해야 합니다. 사사키에게도 더 확실한 선발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곳, 지바 롯데처럼 각별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은 다저스가 아니라 샌디에고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르비슈의 존재, 조엘 울프와 샌디에고의 각별한 관계는 사사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